안녕하세요. 명상하고 그림 그리는 행복한 작가 노반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넬시 넬슨과 지니 르메어 칼라바가 함께 지은 책인데요. 제목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아, 옮긴 이는 이상춘님이고요. 출판사는 한문화입니다. 책 제목이 감사의 힘이라 여러분도 벌써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며 산다는 것이 참 무척 힘들잖아요. 세상은 우울하게 만들고 밖을 내다보거나 안을 내다봐도 온통 힘든 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산다는 게, 항상 감사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무조건 감사라고 해요. 그 지속적인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평범한 삶이 탁월함으로, 고난이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변환되는 기가 막히는 기적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도입부를 읽으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이 책 속에서는 과연 무슨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이 책을 통하여 근본적인 삶의 자세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살펴보고 알아가는 동안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감사함과 소중함이 함께 결합된 감사여야 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여기 지은이 넬런시 넬슨은 작가이고 또 정신치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상담가이기도 해요. 또 함께 이 책을 같이 쓴 지니 루메어 칼라바는 정신분석의인데요. 정신건강과 뇌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던 중에 넬슨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같이 3년 이상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영향을 함께 연구한 박사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는 이미지가 물의 결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보면 액체로만 보일 뿐이지 무슨 결정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한 10여 년 전에 TV에서 어느 날 에모토 마시루라는 일본 사람이 TV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물파동 의학 연구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물 연구가라는 그 생소한 어 되게 생소하잖아요. 물 연구가라는 그런 말이, 그런 타이틀이.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소개하시면서 사랑,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 한 컵에다가 그 사랑, 감사라는 말을 했을 때의 그 물 결정체와, 또는 너는 내게 상처를 줬어, 너는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물을 그 뭐죠? 그런 글을 쓴 그 물컵하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비교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너무도 달랐다는 그 얘기가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딱 넘기면서 첫 장에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 책 옛날에 그 알던 그 내용이 이 책에도 있네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기,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 책 사랑의 힘 첫 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이 함께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갖는 마음으로 인해서 파동이 우리 주변 어느 것에든지 파동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얼마나 큰 파동과 힘을 갖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운 마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바뀌듯이 이 일본 그 물 연구가 에모토 마시루라신 라는 분이 물컵에다가 하나의 컵에는 그 감사와 사랑을 보내는 물을 담았고 또 한쪽에는 증오와 미운 감정을 담은 그런 물의 결정체를 이렇게 이제 놔뒀어요. 그리고 한쪽에다는 계속 감사와 사랑, 그 감사와 사랑이라는 글을 쓴 걸 딱 붙여놓고 한쪽에는 증오와 미워한다는 거 그걸 이렇게 겉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나중에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 물의 결정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는 그거에 대해서 음, 그 실험을 한 건데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정도로 감사의 파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어떤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의 파동을 가지고 또 강력한 에너지를 감사의 파동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심장도 분노를 느낄 때와 또 감사를 느낄 때 또 심장 박동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면 전체적으로 혈액의 양이 감소하고 특히 손에 작은 뇌죠. 작은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량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분노, 적개심, 절망감, 근심, 불안감, 우울증 같은 감정을 유발시켜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감사한 생각을 가질 때면 우리 뇌의 혈류량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의 뇌의 활동은 활발해지고 혈류량이 완전히 많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측 대상회와 좌뇌 기저핵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적응력이 증대되고 의욕도 넘치고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신체 모든 부위의 기능도 조화를 잘 이루게 된답니다. 결국 감사는 동조 현상, 즉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현상이 생깁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주변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울한 사람을 나는 괜찮았는데 우울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같이 우울해지고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우울했다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하다 보면 금방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동조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동조 현상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우울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 그쪽에 같은 현상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저자는 감사라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감사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감사의 힘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 책에는 5단계로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어떤 방법인지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기로 할 테니 꼭 다음 시간에도 함께 들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명상하고 그림 그리는 행복한 작가, 노반 작가였습니다.